각국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2월 18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해 8.5%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7번째로 연초 4.25%였던 기준금리가 2배로 오른 것입니다. 러시아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 말 7.4%에서 12월 13일 기준 8.1%로 높아졌습니다. 연말이면 8.4%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에너지 식품 가격 인상과 공급망 혼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12월 16일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해 0.1%에서 0.25%로 올렸고, 같은 날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3개월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11월 1.0%로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FED는 매파, 인민은행은 비둘기파입니다.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의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돈줄을 조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돈줄을 풀면 중국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통화가치 급락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치솟는 물가가 골칫거리입니다.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8% 상승을 했습니다. 월간 물가 상승률로는 1982년 6월 이후 39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은 긴축을 향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1월 말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FED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중국은 경기 하강세가 빨라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지준율 인하를 발표할 때만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해 돈풀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폭이 커지고 중국 경제 비관론이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국 내 싱크탱크들조차 중국의 4분기 성장률 예측치로 3%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도 대형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3%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충격이 컸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2월 20일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인민은행은 기존의 연 3.85%였던 LPR을
연 3.8%로 조정을 했습니다. LPR은 대출 우대 금리를 말합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로 통하는 LPR을 내린 건 지난해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8월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LPR을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12월 6일에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중에 1조 2천억 위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내리면 은행들은 고객에게 더 많은 자금을 빌려줄 여력이 생깁니다. 인민은행의 LPR과 지준율을 인하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민은행이 내년에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정 수준의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감수하더라도 경기 부양 정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